네, 오토데스크 레빗 실무 적용 다섯 번째 강좌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 2, 3, 4가 강의는 조금 헷갈렸죠? 예, 한꺼번에 녹화를 떠놓고 분할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1층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고, 지금 이제 2층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속도를 두 배로 빠르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어차피 뭐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하는 거는 아니니까 일종의 개념 잡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 평면도에도 일단 평면 밑바탕 그림을 불러들여 온 거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제 작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 이제 역시 벽을 먼저 이제 뭐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벽을 설치하기 전에 그 바탕으로 깔아놓은 평면을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맞추는 작업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은 불러들여 오면은 그 1층 평면 바탕하고 그 중심선을 맞추는 게 이제 가장 급선무겠죠. 그래야지 축이 맞으니까. 그다음에 벽을 이제 1층하고 2층하고는 또 이제 재료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제 그냥 기본벽으로 먼저 둘레를 쳐놓고 뭐 이런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게 레빗을 좀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좀 하는 게 좀 이게 뭐 이상하게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레빗으로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뭐 하면은, 물론 이제 좀 디자인 좀 알고 뭔가 아는 분들이 했을 때는 처음부터 매스 디자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로프팅으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거를 막 결정을 해서 하게 될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건축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컴퓨터 캐드조차도 모르고 그냥 뭐 건축사지만 건축사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뭐 옛날식의 그 제도판 위에서 하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거를 그 레빗으로 컨버팅을 하니까 벌써 세대를 한 서너 세대를 확 뛰어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920년대 뭐 한일 합방을 해서 뭐 독립을 하냐 마냐고 막 싸우고 있는 사람이 2000년대에 IT 문화저도 뭐 이런 거 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겠죠. 뭐 예를 든다면은 옛날 뭐 1900년대 초 아니면 1800년대 그 먹물과 그 벼루와 붓으로 쓴 글씨를 그 2000년대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에서 어떤 그 최첨단 IT 기술로 그 문서화 시키는 데는 방법은 많겠죠. 뭐 받아 쓰는 방법도 있고 뭐 번역하는 방법도 있고 뭐 스캔을 뜨는 방법도 여러 개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 또는 그 당시에 어떤 풍조 이런 거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는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막 찍찍찍찍 그어놓은 도면을 가지고 레빗 이 도면을 그리려면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러니까 그 철학적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차이가 너무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레빗으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과정들이 없죠. 바로 접속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레빗에 맞추는 게 아니라 모는 종이에 그려놓은 스케치에 맞추는 작업이다 보니까 일이 좀 많아지긴 합니다. 예. 일단 뭐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뭐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뭐 도면 위에서 했던 거랑 실제 레빗에서 시공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추가적인 그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접근 방식이 다르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뭐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그냥 연필로 스케치를 하는 거는 뭐 아주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니까 이게 맞든 안 맞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냥 찍찍 그어버리면 그만인데, 레빗은 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단순한 도면이 아닌 완전한 형태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 형태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벽도 이제
그 레빗은 일반 설계하고 달라가지고 이 벽체의 재질을 어떤 거, 소재를 어떤 거 쓸 것이냐, 뭐 구조물의 두께, 마감의 두께, 뭐 방향, 뭐 이런 걸 막 고려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요 프로젝트 말고도 한 레빗으로 3개 정도를 더 하는데 그 옆에서 그 보는 사람들은 거야. 아, 중요하지 않은 왜 자꾸 창틀 같은 창문 모양을 대충 일단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캐드에서는 그냥 선 몇 개만 찍찍 그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데 거 카피해서 쓰면 되지만은 레빗은 창문의 형태, 색상 뭐 이런 게 처음부터 이 결정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뭐 급한 것부터 먼저라는 게 없어요. 레빗에서는 뭐 성격 급하고 뭐 설계 좀 해봤다고 얘기를 하더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급한 것부터 우선 하고서는 뭐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고 뭐 눈에 보이는 것도 먼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레빗하고 안 맞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레빗에서는요, 하다못해 조금만 못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찾아내서 수정하고 그러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보호 같은 경우도 재질을 처음에 잘못 맞춰 놓으면 나중에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윗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지 아래에 있는 벽이 위로 올라가는 건지에 따라 가지고 재질의 형태나 모양이 다 바뀌어 버리는데, 물론 시공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뭐 그때 맞춰서 처리한다 생각을 하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레빗도 그렇게 똑같이는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지 모르지만 별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레빗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체와 벽체를 연결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막 겹친다는 뭐니면서 뭐 메시지가 뜨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가서 달라붙는 부분인 것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레빗의 단점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보하고 벽체하고 색상이 달라져가지고 막 겹쳐서 이상한 모양이 보이고 그랬었죠. 그런 뭐 단점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장점이라면 이렇게 막 위아래 막 돌려가면서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일일이 다 처리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2층부터는 드라이비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비트라는 벽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일일이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주가 이미 허가 착공이 다 돼서 지금 열심히 아마 1층까지는 시공이 됐을 겁니다. 그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이 레빗으로 된 도면을 좀 볼 수 있겠냐 그래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뭐 제가 이것만 하고 있을 순 없다 보니까 일이 많이 늦어져가지고 레빗이 실제 시공보다도 느려지는 그런 지금 결과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라는 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 어떤 프로젝트 관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쉬는 틈 없이 그냥 막 무조건 막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효과라기보다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로운 벽체 패밀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 패밀리라 그러죠. 벽체 뭐 기둥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요소들은 바닥 뭐 슬라브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주 이제 패밀리를 새로 이제 카피를 해서 구성 요소가 구조체가 어떻게 들어가고 마감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다음에 코어의 경계 뭐 이런 부분들까지 잡아서 이제 또 여기에 이게 나중에 이제 구조도면까지 뽑아낼 때 지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건축 디자인 그러니까 계획 정도나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실시까지는 사실 제가 진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하려면은 구조도면까지도 그려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줘야지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건축계획적인 요소에서 드라이비트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색상 넘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제 건축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도면을 그 인허가 아니면은 심의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표준 색상표라는 표준 색상표에 나오는 그 명칭을 가지고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25 YR 뭐 그다음에 뭐 2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색상표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 표준으로 돼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24비트 넘버 체계로 그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색상을 그러니까 그 지정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뭐 125, 130 그러니까 RGB 시스템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RGB 또는 YMC 뭐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RGB를 쓰죠. 그래서 저희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쓰죠. 색상을 뭐 168, 121, 뭐 64 뭐 이런 식으로 그 24비트 비트 체계에서 그 색상을 RGB로 조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표준 색상도 사실 이제는 그렇게 바꿔줘야지 돼요. 전산화가 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 이 시기가 2015년인데 전산 색상화를 사용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뭐 이상한 표준 색상화이라는 거를 가지고 그 한다라는 거는 이미 외국에서는 다 버려진 체계인데 그걸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마 그 색상화표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다음에 채도 명도 뭐 이런 것도 저희 이미 이제 24비트 뭐 36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 체계화돼서 숫자만 가지고 하고 그 숫자를 입력해 주면은 컴퓨터에서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이미 그 색상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체계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구시대적인 산물들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표준 색상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넘버 가지고 여기에다 도저히 접속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이렇게 맞추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색상을 이제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맞추는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도 약간 그 밤색 계통이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요. 레빗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한다고 표현하지만은 지금 이 상태는 어떤 그 레이 트레이싱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단지 그냥 리얼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그 만화책 같은 색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렌더링을 했을 때 색상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명도나 채도가 이렇게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색상 체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임시로 일단 넣고 난 다음에 렌더링을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렌더링 돌려서 원하는 색상, 원하는 그 밝기가 나오도록 계속 조절해 줘야 되는 게 봐서 이제 레빗에서의 좀 이제 단점 중에 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레빗의 단점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그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개발 초기나 다름없는 거고 특히 국내하고는 맞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고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벽체가 중간에 이렇게 잘려버려요. 그 두 벽에는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연결하면 사람이 제가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걸 맞춰줘야지 되는데 잘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해놓고 나면은 막 엉뚱한 데서 삐져나오고 이상하게 표현이 되고 렌더링을 돌려도 이상하게 나오고 그 이제 이렇게 좀 선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드라이비트 벽이 위하고 아래하고 보이는 부분하고 이렇게 선이 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옆에 와가지고 참견하는 사람들은 이 선은 왜 들어가냐, 이 선은 뭐냐 막 따지듯이 물어보고 막 왜 이런 게 왜 나오냐 막 이렇게 해요. 이거는 그냥 임시로 보이는 거다 했더니 안 보이게 하라고. 안 보이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는 작업하고 있는 데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96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3D 맥스 작업을 외주를 준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뭐고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보면서 다른 그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CG 아티스트라 해야 되나요? CG 디렉터라 해야 되나요? 그 CG 실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잘 통했는데 좀 이렇게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나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오면은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왜 이 정도밖에 안 됐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도화지에 그 물감으로 그린 걸로 착각하는 그런 애들하고 얘기하느라고 이 렌더 그 당시에 지금은 렌더링이 빠르지만 그 당시엔 3D 맥스에서 그때는 3D 맥스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3DS였을 건데 렌더링을 한번 하려면은요 보통 막 이틀씩 걸리고 그랬었어요. 렌더링만 거짓말 안 하고 정말 그랬어요. 건축은 근데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결과를 보여달라 그래서 렌더링 걸어놓고 이틀 있다 오라 그러면은 막 승질을 내버리면서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따지고 근데 그게 가장 최첨단이었거든요. 지금 그 우주선을 타고 달을 간다고 달 표면을 간다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걸리죠 아마? 2달 아닌가? 한 보름 정도 걸리나요? 그러면 왜 보름씩이나 걸리냐? 당장 오늘 가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매니저급으로 있으면은 참 피곤하죠. 그 이제 뭐 슬라브하고 벽체다 두께가 달라지면은 슬라브도 이제 이게 달라진다. 슬라브가 벽체 외부에 연결되면은 문제가 없거나 중심선에 연결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그 겹친 부분이 턱이 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막 군데군데 막 이유 없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막 생기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레빗의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인 거죠. 그 단점인 거죠. 근데 저런 부분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런 건 나중에 하라 놓고 왜 저게 보이느냐 이러고 그냥 일하는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첨단 작업을 할 때는 결국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모여 있지 않는 이상은 혼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 있으면은요, 굉장히 피곤해요. 하다 보면은 뭔가가 조금씩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보호 같은 경우는 딱 600에 맞췄는데 벽체를 처음에 200으로 했다가 마감을 넣으면서 240mm로 딱 바꿔버리면 40mm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앞뒤로 따진다 해도 20mm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게 다 표현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다 맞춰줘야지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에 노출 콘크리트는 벽 두께가 200인데 위에 드라이비트는 240이라고요. 그럼 당연히 40mm의 오차가 생기죠. 그 턱이 보이거든요.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하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노출 콘크리트도 240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드라이비트를 마감까지 해서 200으로 할 것인가 위치는 어떻게 하니까 아니면은 턱이 지대 밖에서는 일직선이 되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막 고민을 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누가 쫑알쫑알대고 그러면은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막 회방을 놓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또 윗사람으로 있으면 더 피곤합니다. 지금 이 창문도 아예 알루미늄으로 가던데 나무로 다 돼 있어요. 레빗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창문 라이브러리조차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걸리거든요. 이 창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걸 만지느냐? 창문의 색상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예기치 않았던 어긋남들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럽니다. 또 이제 벽체가 뭔가가 좀 위치를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전체가 온다든지 옆에 다른 벽이 뭐 딸려온다든지 막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생각지 못했던 이런 그 단점들이 납니다. 그거 수정하다 보면은 또 되게 웃기는 게 레빗의 이제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체가 위에 상부에 있는 슬라브에 또는 지붕에 자동으로 붙어버리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역으로 슬라브로 설치하면은 벽체하고 연결을 시키겠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항상 아니오로 하는데 예스로 해놓고 나면은요 벽 한가운데 벽의 저기 바깥선에서 슬라브의 모양이 보여요. 나는 분명 슬라브를 안쪽에서 설치했는데 그게 달라붙는다면서 바퀴까지 자동으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좀 아까처럼 슬라브에서 벽체 상부가 보입니다. 높이가 레벨이 똑같아지니까 그걸 안 보이게 하려면은 벽체를 슬라브에 달라붙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또 슬라브가 벽체 바깥으로 해서 밖에서 슬라브 선이 보이게 되고 골치 아픕니다. 그럴 때는 벽체를 슬라브 두께만큼 상단 레벨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레빗이 자동화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똑같은 형태의 평면이 한 뭐 20개 층에 걸쳐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수정을 봐주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계획적인 능력이 없는 그 설계자가 계획을 하겠다고 하면 이상한 걸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코어 중심이라든지 어떤 그 형태의 그 기본적인 배치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도면도 그렇습니다. 보면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일직선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파이프 샤프트가 왔다 갔다 하고 방 위치 왔다 갔다 하고 벽이 왔다 갔다 하고 해요. 가장 그 설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인데 주택들이 이런 게 옛날 그 6, 70년대 주택이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예, 경부입니다. 레빗 강좌를 오랜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강좌 5번째 강좌 녹화 떠놓은 게 다 돼가지고 이제 주저주저 떠드는 사이에 갑자기 다른 거가 연결이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가 조금 끼어들어갔었죠. 그걸 무시해 버리십시오. 하여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위하고 아래하고 그 어긋나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런 그 예기치 못했던 막 그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좀 다 갑자기 당황을 해가지고 끝에서 이제 횡설수설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게 뭐 평면이 어떤 일관성이 없고 막 자기 멋대로 막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특히 레빗은 그런 게 더 힘들어집니다. 계속 지금까지 열거했던 레빗의 단점 있지 않습니까? 뭐 벽체나 뭐 슬라브와 벽 또는 기둥하고 뭐 닿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그 소소하게 아주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정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막 평면이 제각각인 경우가 굉장히 심하고요. 뭐 그러니까 또 멋모르고 레빗의 기본 원칙 그 기본적인 설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다 해놓고 나면은 그 일일이 다 찾아서 수정을 해주려면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이제 장면을 연출하면서 눈에 거스르는 거 그때마다 수정해 주면서 장면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레빗이 어떤 레빗 자체의 BIM 소프트웨어의 기능이라기보다는 3D Max 같은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 그러니까 좀 아까부터 이제 보였던 이 사진은 제가 한 가지 지적하는 레빗의 이제 문제점입니다. 인면을 이렇게 3D 인면을 만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붉은 벽돌로 벽을 만들었는데 1층하고 2층하고 보면은 벽에 사이즈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이 벽 자체가 1층부터 지붕까지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기둥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는 거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층이 달라졌다고 저렇게 이 벽면이 삐뚤어졌어요. 1층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1층보다 2층이 좀 넓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면은 벽을 잘랐다 뭐 했다 뭐 별짓을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수정을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막 몇 시간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빗이 그런 거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작업에서요. 작업을 예를 들면은 뭐 96시간 작업을 한다면 거기서 2시간을 이런 거 잡는데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이런 레빗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2015 버전에서도 이런데 이게 예전에 이거 뭐 2006 버전인가 2007 버전인가 아마 처음 나왔었죠. 그때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 그 프로그램의 기능을 더 강화시킨다면서 더 악화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새로 나오는 버전에서는 이런 거를 좀 잡아서 내올지 모르겠어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는 절대 이 개발자들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대한민국에서 그 오토데스크의 그 관련 그러니까 책임자하고 전화 통화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그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뭐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뭐 포럼인가 뭐 이런 데다 올리면 된다고 누가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해봤냐 그러면 그 사람도 아마 못 해본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했을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 사람이 바빠가지고 무슨 그 쓸데없이 게시판에 올라오는 그 뻘글 이런 거 볼 틈이나 있겠어요. 이 프로그래머들이 실사용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다섯 번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거 실무 적용 다섯 번째를 마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강의를 한 일주일 있다가 올릴 예정인가 그런데 요거를 그 완성을 시키는 것까지 가야 될까 아니면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좀 고민을 해봐서 그냥 실무적인 여섯 번째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다른 실무적용으로 넘어갈 건지 좀 고민을 하고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까지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광고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